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5월 28일인데 비트코인 현재 가격은 9,095불. 어제보다 올랐죠. 많은 사람들이 떨어진다 하니까 이 청개구리 비트코인이 감자나 먹어라 하면서 높이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좋은 소식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삼성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삼성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보안 칩 솔루션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단어들은 생략을 하고 이 말해봤자 머리 아프니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기술 같은 경우는 2020년도 3분기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자, 삼성은 알고 있죠. 뭐를? 암호화폐가 미래라는 것을. 계속해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된 발전된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에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논란이 많은 암호화폐입니다. 세타 토큰. 최근에 삼성에서 그 기술이 사용될 것이라는 것과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400%가 상승을 했었던 그런 엄청난 저력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메인넷 런칭을 앞두고 떡락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세타랩스의 CEO는 이번에 또 이런 발언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구글에 관련된 호재로서 이번 제휴를 통해서 구글이 세타 메인넷 2.0 출시를 지원한다. 구글은 세타 네트워크의 5번째 외부 검증 노드가 될 것이며 구글 측은 50만 세타 토큰을 스테이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한 것인데요. 아직까지 구글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 상황. 그렇지만 CEO가 거짓말 했겠습니까? 관련된 업데이트가 곧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세타 토큰의 사토시 차트인데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떨어진, 거의 이제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봐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뭡니까? 루머에 사서 뉴스 전에 팔아라. 메인넷 출시 며칠 전에 이렇게 팔면은 수익을 제때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의 강한 상승을 전망케 하는 지표들, 어떤 지표들이 있는지 하나둘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활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은 번창하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더리움은 그 이용 사례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더욱더 많은 이용자들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투자자들의 이더리움에 관련된 관심이 크게 높아진 점도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기사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는 지금 당장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머리가 커서 기울어져서 떨어진다라는 의미의 데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헤드앤숄더가 계속해서 진행되게 된다라면은 이 사토시 차트상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반면에 링크는 어떻습니까? 알트코인 중에 사토시 차트가 가장 이쁘다고 소문난 링크, 아담 앤 이브 패턴을 보여주면서 지금 횡보를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상 단기 전망을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반면에 ENG 코인, 엔진 코인이 아니라 애니그마 코인이죠. 저도 종종 헷갈리는데 애니그마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형 삼각형인데도 불구하고 끝자리에 다다랐다. 그러면서 여기는 유명 분석가 같은 경우는 위로 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차트 분석이라든지 좋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할 줄 아시는 분들만 손을 대실 수 있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는 엔진 코인에 관련된 호재 소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대해서 들어보셨겠죠?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그 레고처럼 생긴 세상에서 이제 창작을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엔진 코인이 이번에 이 마인크래프트와 협력을 했고 블록체인 마인크래프트 플러그인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사용자들은 마인크래프트 상에서 거래 등의 활동을 할 때 자신의 서버 상에서 기록하면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엔 곧바로 비트코인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저도 특별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이 싹수가 노랗기로 소문난 골드만 싹수가 이번에 그들의 부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를 했었죠. 이 프레젠테이션의 주제가 바로 금과 비트코인 그리고 거시경제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자식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비트코인을 깠다라고 해요. 그래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베리 실버트도 어이가 없었는지 관련된 트윗을 남기면서 골드만삭스의 관련 프레젠테이션 페이지도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글 기사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암호화폐는 투자할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암호화폐는 유효한 투자 수단이 아니다라고 진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 안정적이지 못한 기타 자산 클래스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또한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 프레젠테이션들은 이제 부자 고객들, 이제 고래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약간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당연히 이들이 긍정적인 발언을 할 줄 알았어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비트코인 내재 가치 같은 경우는 11,000달러가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말을 했었고, 이 골드만삭스 출신의 좀 유명한 사람 누가 있죠? 이 파트너 중에 노보그라츠, 비트코인에 이제 환장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노보그라츠도 비트코인의 열렬한 팬이고, 노보그라츠뿐만 아니라 이 골드만삭스 출신의 임원도 있었습니다. 임원 역시 제가 지금 당장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은 비트코인에 신뢰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넣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골드만삭스는 왜 그들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까?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하는데요. 텐티홀딩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디탭 캐피탈에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댄 타피에로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되더라도 수수료를 얻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은 골드만삭스가 제공하는 자산과 그들이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거절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이 밥그릇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수입원 중에 하나가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수수료로 먹고 사는 이런 중간 업체들이나 브로커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은 이 거머리가 숙주를 뺏기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네들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해야 되지 않나? 투자에 대한 조언은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다음 소식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이 다음부터는 좋은 소식들이 줄을 잇습니다. 자, bit고 같은 경우 기관을 대상으로 한 bit고 프라임을 출시했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를 관리해주는 수탁 업무에 대한 확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이를 통해서 대출, 거래,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관들을 위해서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편 벡트 같은 경우는 실물 인수도 거래량이 현금 결제 방식을 웃돌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었고요. 그 반면에 약간 안 좋은 소식이 있다라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도에 들어가지고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은 월등하게 높죠. 자, 하루빨리 채굴자들이 이 비트코인 채굴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에는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조정을 겪은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뉴스 BTC에서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는 하락형 쐐기다. 오늘 하락형 쐐기에서 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 둘째가 좀 중요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홍콩 사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두 번째 요소로 지적이 되면서 지금 중국이 뭘 하고 있죠? 위안화 가치를 폭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부자들은 이를 좋아할 리가 없겠죠. 자신의 자산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으로 돈이 들어오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플레이스홀더 캐피탈의 파트너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위안화가 미국 달러 대비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면은 2015년과 2016년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비트코인의 강세는 위안화 약세와 시기적으로 일치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오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앙은행들의 통화 부양책과 각국 정부의 지출 확대죠. 자, 이렇게 상황들이 비트코인에게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빨리 올라오면서 이 채굴자들이 돌아오면 정말 좋겠는데요. 자,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근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좋은 소식 나오게 되었었는데요. 꽤 큰 소식인데 작게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 자, 미국의 윙클보스 쌍둥이가 운영하는 거래소 제미니가 있죠. 이 제미니가 비트웨이지와 함께 비트코인 401k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근로자들은 기존 401k처럼 세전 혹은 세후 퇴직금을 비트코인에 투자 및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웨이지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일단 10개월 동안 먼저 테스트를 해본 그런 상황이고, 이를 통해서 미국 근로자들의 퇴직금 운영 다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따박따박 돈이 자동으로 비트코인에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리인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 401k에 돈을 넣게 되면 고용주들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비율로 추가로 돈을 얹어서 401k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죠. 자,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밀레니얼 세대가 아니더라도 그동안의 성적만으로 봤을 때는 최강의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퇴직금 운영의 다각화를 위해서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재 소식이 더 있습니다. 카레 왕국 인도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그동안에 인도 같은 경우 중앙은행이 힘을 써가지고 인도 은행들로 하여금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업이나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올해 인도 쪽에서 대법원 판결이 암호화폐 시장이 좀 유리한 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인도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다른 은행들로 하여금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나 이 개인 거래자들 및 투자자들에게 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억 인도 인구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그런데 뭐 인도 소식이기 때문에 언제든 뒤바뀔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인도 중앙은행은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특별한 제재를 가할 계획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쭉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비트코인 분석들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최근에 더블탑을 찍으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불길한 기운들이 고조가 됐었는데 동시에 하락형 쐐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위로 치고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봤을 때 타겟은 9,550불인데요. 9,300불까지 가기 전에 일단 거대한 bearish divergence가 나오면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실제로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 시간 비트코인 9,100불 아랫대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비트코인이 만약에 다시 한번 껑충 뛰어 올라가가지고 9,350불대 위로 올라갈 수만 있다라면은 이 하락 지표 같은 경우는 무효화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8,699불까지 열려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 하락을 예측했었던 크립토 올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9,000불대만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오늘 비트코인이 깜짝 반등을 해줌과 동시에 그 전에 있었던 CME 갭이 있었죠. 9,100불대 있었던 CME 갭이 깔끔하게 메꿔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오늘 깜짝 상승하면서 또 하나의 갭이 생겼다라고 해요. 주말도 아닌데 여기 갭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주문이 걸려있으면은 여기 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어느샌가 비트코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버린 CME 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 이것 또한 시장 조작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갭을 메꾸려고 여기에 있는 주문들을 체결시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비트코인을 끌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이런 개목거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날이 나오고 있는 호재와 더불어서 강해지는 펀더멘털을 뽐내고 있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독립을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 도움이 좀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좀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로봇이 아닌지라 먹고 살아야 되겠죠. 이 영상에 나오는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시켜주고 좋아요와 광고주 방문 해주신다면 제가 계속해서 버틸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불장이 와야 저도 좀 이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해보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